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도가 있고 나서 벌써 이게 바로 그 손혜원 씨에 대한 이런 예정된 대로 바로 예상된 대로 바로 나왔어요. 보면, 뭐, 야당은 어설픈 변명이다 그러고, 여당은 손혜원 논란 선긋기 이렇게 그러고, 민주당은 조금, 좀 애매한 입장이겠죠. 일단 탈당을 하고 잃어버리니까 자기 사람이긴 하지만 또. 그리고 또 있고, 그 외에는, 청와대 손혜원 감찰 불가, 서영교 손혜원 논란에 이어 뒤늦은 자성론, 다음에 여기 손혜원 의혹 보도 반격에 나선 뉴미디어, 저게 이제 목포 MBC를 그런 것 같아요. 목포 MBC라는 전년이 작은 이런 방송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방송이 되었죠. 뭐 저것도 뭐 좋은 일이죠. 지방의 작은 언론이 어떤 포커스를 받는다는 게 계속 방송 유튜브에 하고 있던데요. 좋은 현상이죠. 지방 자방송이. 어쨌든 뭐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죠. 현지 방송이니까요. 예. 손혜원 씨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 방송을 주로 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여기 또 보죠. 신의 한수 유명한 방송 여기는 뭐 벌써 손혜원 기자에게는 이래서 뻥 그러고 벌써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다들 곧 하겠죠. 하겠죠. 아유, 그리고 또 보죠. 또 어디 있노? 있나? 아직까지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오늘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후 방송은 아직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유튜브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리겠죠. 내일 쫙 나오겠죠. 유재일 이 양반은 벌써 시작했고, 저 양반은 기민하니까. 하여튼 저 양반은, 아주 독자를 이렇게 그때 잡고 요리하는데 선수야 선수. 다음에 어디 한번 보이던데 새날인가 거기서 벌써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항상 그러니까 거기는 맨날 방송 몇 개씩 새날이 뭐라고 제목 달았더라. 하여튼 손혜원이가 이겼다고 이제 그런 얘기겠죠. 지금 안 보이네. 아까 보이는데 새날을 불 떴던데 이게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 지금 황장수 그러고 다음에 또 정규재 김문수 이런 데를 보라 내일 되면 공격하는 게 나올 거예요. 보라 이쪽대로 그러고 그건 그렇고. 예, 됐고. 자, 이제, 그리고 손혜원 씨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 기자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비판을 가할, 그런 여지는 별로 없어 보였다. 거의 없다. 없고, 저렇게, 저 정도로 되기도 사람이 쉽지 않다. 저렇게 진정성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다 좋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뭐랄까 귀족 나르시즘이라고 그랬는데 꼭 귀족 나르시즘보다도 뭐랄까 엘리트식이 하면 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진보적인 의식 가지고 있는데 이 상부 구조에서 어떻게 못하니까 어떤 생협 운동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유기농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협동조합 운동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되고 하는 데 있는데 이제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통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커뮤니티 운동하고 이런 거하고 성격이 넓게 보면 그런데 그런 어떤 나전칠기 이런 것들이 그게 서민들 품목이 아니거든. 그거는요.
그냥 귀족들 품목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그마한 그거 서민들이 그것을 사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오히려 미술품, 고가 미술품 그래야 되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저는 귀족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없고 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뭘 생각하다 저기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런 말 하는데 이분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런 거 부합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그거에 과거 옛날에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문명이 이렇게 개명이 안 되고 교육도 안 될 때는 저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그냥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게 어려워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저거만 안 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이 되는 것하고 시스템이나 또 시민의식 이거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매력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저렇게 순수하고 어떤 열정도 있고 사회 변혁의 사회 계획의 뜻도 있고 그러나 어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어떤 아까 생애 뭐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을 하는 곳이 많아요, 전국에.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도 그거 일반 그거 제도권 교육이 아니고, 그런 대안 학교 뭐 이런 것도 뭐 있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틀이 있거든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든지 가장 크죠, 그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거대한 어떤 관행,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괴물인데, 괴물이라고 치죠. 그 괴물 안에 지배하는 모든 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제적으로 여기저기 이거가 세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그것을 비하할 수는 전혀 없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조금 그 뜻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 전파가 돼가 조금 개선하는데 도움도 주고 또 그거 자체를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의미는 있어요. 있으나, 일반적인 전체 국민 국가의 기준으로서는 그것은 이제, 결국은 한계가 있다. 엄연한 한계가 있다. 그 쉽게 말하면 세상 안 바뀐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바뀌고. 그래 아까 분리 배제하는데 저것도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반드시 그 어떤 이 우리나라 같은 데에는 무슨 개발이 일어나고 지역이 뭐 전통 그걸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 지금 구체화되는 건 다 따져봐야 되는데 분리 배제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째 손혜원 씨가 그 목포 지역에서 그렇게라도 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도 그 자체도 의미가 있으니까 목포 지역을 어쨌든 간에 한 단계 이렇게 그 어떤 개선시키는 거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고 본인의 어떤 각자 개인의 자기 어떤 염원하는 바 그것을 또 존중해야 되고 사회는요. 단지 이제 투기냐 아니냐 이런 것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서는 투기라고 해석할 수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설령 정려에 의한 법에 따르는 정려에 의한 경우라도 그게 실제로 투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그거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법적인 관념이 아니고 경제적 뭐 법적인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실질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조세 뭐 실질주의도 있고 뭐 사법 체계도 실질을 따지는 것도 있어요. 형식으로 다 맞더라도 실질이 어떤 위배되면 거기에 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 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조세도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경제적 이익이 손혜원 씨한테 여전히 유지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내부 실제라면 설령 정려 이런 형식으로 했더라도 뭐 사법적 판단까지는 유보하더라도 어떤 사회 현상으로서는 그거는 투기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내용으로 봐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워낙 복잡고 고도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런 세계에는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난하는 것은 그걸 오버하는 거고요. 즉 사법 절차에서 이제 그거는 규범적 판단,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뭔지도 정확하게 다 드러났는데 그 행위들을 뭐 수사 과정을 쭉 거치면서 법원을 재판하면서 그 각각 행위에 대해서 그 규범 해석을 해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 가치 판단을.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에 위반됐다든지 어떤 이래서 규범적 판단에 가서 고의성이 있었다든지 뭐 의도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하고 이제 넘어가죠. 아 참, 이거한테 또 이 시간 걸렸네. 아, 지금 본래 하고 싶은 이건 하기 싫어서 그래요. 하기 싫어 이거는 고마. 근데 이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뭐 그 손혜원 씨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사실 해야 되거든 맞거든요. 근데 하기 싫어요. 이런 걸 해야 돼요. 어떤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걸 듣고 뭔가 어떤 사유를 하고 어떤 차분하게 이렇게 뭐가 진실인지 이런 것을 알려면 이런 기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좋은데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거 못 끝내겠네. 끝내려고 했더만 또 한도 못 하겠네. 왜냐면 제가 이 손혜원 씨가 이런 부분을 얘기 좀 해줘야지 또 관심 있게 또 보고 이렇게 해요. 저 바로 여기 이래 들어가 버리면 다들 저는 복잡하기를 하게 어차피 현실에서 잘 되지도 않는데 이래 돼 버려요. 재미없다 그러고. 자 보죠. 인터넷과 SNS 사용을 최소화하였다. 최소화하라. 그 늙은 도령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죠. 인터넷과 SNS 사용을 최소화해라. 유튜브 방송 중에서 억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된다. 맞죠? 지금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만 있을 뿐이지 정보가 너무 많아가 지금 정보 선택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테드 강연 중에도 현실을 담지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다. 다음에 테드 강연이라는 것은 뭐 비영리 저도 이거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비영리 기술 오락 디자인 강연에 이런 것이고 일종의 기능 제무이자 지식 경험 공유 체계다.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적 호기심을 함께 충족. 텔레비에서 받는 그거구나요. 예, 그거예요. 저도 그거려니 생각했는데, 테드 강연 중에서 현실을 담지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다. 정말로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권력과 자본, 노동과 국민을 대변하는 자들에게 쏘아 넘어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거는 특별하고.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디지털 기술에 중독된 미래 세대가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때 어떤 디스토피아가 펼쳐질지 걱정이 새살이다. 이수역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그것이 미래 세대가 주역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 그 이수역 사건하고 지난번에 그 화력발전소 그게 이제 산재사고 사망 김용기 씨가 그거는 우리 국가 전체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어떤 적폐라고 표현을 정확하지 않은데 모순이라든지 불공평 이런 부당함이 그거 상징적으로 그게 다 집약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크죠. 그걸 해석을 하면. 왜냐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불공평하고 뭔가 갑을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집약대가 일어나는 그런 상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요. 그래서 의미가 크죠. 이도적 사건으로. 인터넷 SNS 때문에 인간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아니다. 몰라도 몰랐으면 더 좋았을 지식과 정보에 노출돼 세상 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 접어든 것을 뜻한다. 글쎄, 저거 100% 맞는 얘기는 아니는데, 현상적으로 저게 맞아요. 몰라도 그만일 것을. 저거 관련된 얘기 뒤에 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이분이 그래요. 제 글이에요. 제 글인데, 어떤 픽션에 들어갔던 글인데, 요것도 현재 이분 글하고 어떤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자본주의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인간 세계에서 어떤 긍정과 부정을 주는지 하는 그런 글이어서 여기다가, 어떤 대화에서 하는 말인데, 조카가 고모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서사 구조는 관두고 그냥 서술식으로 읽을게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자, 조카가, 남자 조카가 여자 고모 얘기하는 얘기예요. 고모가 시민운동을 하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카도 어떤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위를 알 수 없고, 이 대화만으로. 어쨌든 간에, 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냥 이 내용이 서술식으로, 지금까지 해놓은 이 내용하고 어떤 부합되는 그런 어떤 결부된 내용이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시민은 관심도 없는 일부 자들만의 시민운동, 일시 연성의 항거 예외는
빗장 걸고 고슴도치 제집 짓기에 바쁜 로만이라는 그런 나라를 상징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모가 그렇게 판단하니까 자기도 그걸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민은 관심도 없는 일부자들의 시민운동. 우리나라는 그 생활 시민운동이 아니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시 연성의 항구 외에는 빗장 걸고 고슴도치 제집 짓기에 바쁜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이런 것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일시 연성의 한걸 하고 그 외에는 다 빗장 걸고 각자가 고립되어서 어떤 사람 간의 소통도 없고 고슴도치 제집듯이 다 그렇게 빠진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넘어가게 됐다. 그리고 누가 무슨 시민운동 이런 거 하더라도 국부적으로 무슨 누가 노력을 하더라도 국부적으로 개선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타락을 확산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다. 그러니까 전체적 타락의 힘이 개별적 국부적 개선의 효과를 다 잠식시키고 삼켜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판단을 하죠. 자 보시죠. 우수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의 세상으로 계속 커가겠지만도 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이러니까요. 어쨌든 정보가 오픈되고 이러니까 그 실질은 부당으로 구성되는 타락일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필연이다. 제도와 의식 모두에게 불합리가 줄어들고 배려와 풍요가 커갈 것이지만 개개인의 언행이나 사적 관계의 형성으로만 보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얽혀 생산되는 값으로는 또 그것이 개개인의 심청에 뿌리 내린 값으로는 모두들 뭔가의 거대한 힘에 체포되어 전체적 실체는 불균형과 관계 파탄의 늪으로 끊임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가 확보된 사회는 좋은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내던져진 자유에다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뭐 실존의 불안, 그런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내던져진 자유에다가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이 가시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어딘가이든 찰나적 유혹에 미쳐야 되거나 국제 경쟁의 우위에 선다는 기치 아래 등장하는 독재적 권력자에게 표를 줘버리는 일도 언제든지 예비할 수밖에 없다. 지구상의 여러 강대국에서 이미 보수 정권이나 장기 독재 정권이 등장했다. 뭐 지구상의 비정상적인 지도자들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부터 뭐 유럽도 뭐 지금 많아요. 그런 뭐 파퓰리즘에 거기 보수도 진보도 파퓰리즘적인 그런 대통령 그런 지금 난세죠. 시민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든 이 삐딱하게 돼버렸네. 자, 시민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든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든 타락의 질주는 필연이다. 흔히 논자들은 보수 이념과 자본의 지배가 가져오는 효과로서 타락과 양극화를 거론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것들과 함께 묶여 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를 계산해봐야 한다. 그러면 정말이지 도저히 소망스러운 미래는 불가능하다. 나름 생각이 있는 논자들로부터 이젠 과학기술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어림없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본능적 에너지 분출인데다가 내적 경쟁에서의 우위라는 욕망의 틀에서 틀이 깔려있기 때문에 필연이다. 멈출 수가 없다. 저것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미신이나 신적 지배로부터의 탈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신분 질서의 철폐, 자유의 확보, 인간의 해방, 수명의 연장, 국경의 무효화 및 세계 시민화, 투명성 확보, 정보의 공유, 소통의 확산,
각인에게 삶의 다양성 제공, 노동으로부터 해방, 상품의 풍요, 사무의 편리화, 예측 가능성으로서의 삶, 미래의 예측과 그 설계 등등등으로 수많은 긍정이 승인되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 그렇게 그렇기도 하다. 그렇게 되기도 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저런 것들이 다시 무의미로 전복된다. 물론 저런 것들이라는 것은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따져야 하겠지만도 결국 저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무의미로 전복된다. 기본적으로는 갈수록 삶을 복잡하고 짜증나게 할 것이고, 뭐가 유리한지, 뭐가 합리적인지 끝없이 따지게 만들고, 수많은 정보와 소통의 관계망이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와 소통 관계망, 오늘날 너무 많거든요. 뭐 디지털 세상 되면서 수많은 정보와 소통의 관계망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화려하고 다양한 외양의 증가와 함께 개개인의 실제는 불신과 고립과 분열과 우울의 시간에 갇히는 비중이 늘어만 가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성과물의 향유에는, 그걸 누리면은 모두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고, 당연하죠. 그 향유도 고립적 자기 만족의 방식일 수밖에 없어 불만과 우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불만과 우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성과물을 향유하려면 뭐 대가를 요구해야 되고, 대가를 얻으려면 돈이 있다든지 뭐 있어야 되니까 만인에 의한 어떤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을 누리면 다 이렇게 공유나 어떤 공존이 되지 않고 다 고립적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결국 개개인은 불만과 우울증이 유난히 많다 그러잖아요. 심한 경우는 자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 벗어나서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있죠. 무슨 그렇고, 그 무엇보다도 자본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1대 99의 양극화의 절대적 모태일 수밖에 없다. 저 결합의 에너지 그 자체가 바로 그 양극화 그것이다. 그 시운회로 열린 지식 정보 사회가 되었다고 부의 분배가 실현되는 등으로 평등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냐? 모두 함께 만든 지식 정보를 자본의 힘을 가진 포탈 같은 것이 직접과 편집을 모조리 흡수해버렸고, 그 결과 개인들은 여전히 주변부에 지나지 않고 그 자본은 더 큰 자본이 되어버렸다. 설령 그 어떤 선하고 유능한 세력 집단이 집권을 해도 저 에너지를 이길 수 없다. 결국 500년이든 1000년이든 머나먼 미래에 타락이 갈대같이 가버린 후에, 그때서야 그 임계점을 넘어버린 후에야 적어도 이 나라는 그때서나 가능성이 새로 시작할 것이다. 이 사람 이제 픽션이니까 좀 그 서사 구조에 좀 비관적으로 적은 거예요. 뭐 그거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냉정히 보면 저게 다 틀린 건 아니고 상당 부분 저런 어떤 그걸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나?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구글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뭐, 포탈 같은 거, 네이버 같은 거 엄청난 성장한 기업 됐잖아요. 뭡니까? 저게 네이버가 잘하고 구글이 다 한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 인프라, 세계적 인프라에 관한 그런 재산이, 이 네이버나 이런, 다음, 무슨, 이런 포탈,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어떤 적절한 대가를 가져가는 게 엄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가가치가 집중되고 이런 효과죠. 그런 얘기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번에 끝내려고 했더니 아이고 또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아이고 많이 남았네.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끝내고 다음에 이걸로 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여기 생각보다 기네. 예, 고맙습니다.